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해 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간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올해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3월 2일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교육 현장이 분주한데요.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학을 2주 앞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조리원들이 가림막과 식탁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하루 소독 시간을 배로 늘렸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 인원이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면 경남에서는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이 새 학기 정상 등교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등교 수업을 위하여 최선의 방역과 함께 안정적인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업 인프라 구축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 특수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우선 등교해야 합니다. 3월에도 1.5단계가 연장되면 밀집도를 따져 전체 학생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이 등교하면 나머지 학년 학생들의 3분의 2가 등교하는 건데 학교에서 학년별로 원격 수업과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1단계로 낮아질 경우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제외하고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치거나 학년 말 방학까지는 기존 학사 운영 방안이 계속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 경남도 교육청은 방역 지원 인력을 학교별로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새 학년 맞이 준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최근 거창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유흥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유흥업소 업주들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생존의 문턱에 내몰린 유흥업소 업주들입니다. 거리로 나온 유흥업주들은 유흥업종에 대한 차별 정책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거창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유흥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긴 업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과금과 월세 등의 빚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절박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코로나19 1.5단계 하향에 대한 거기에 불합리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나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은 허용됐지만 이는 늦은 시간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유흥업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은 손님이 9시나 10시 돼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흥업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획일적인 집합금지 대신 업종에 맞는 방역수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업계는 만족할 만한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청망동선과 집회 등 집단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을 넣었던 첫 징병 검사 현장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 처분 기준까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영 대상자들이 가벼운 복장으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착용한 마스크 너머로도 전해지는 긴장감. 꼼꼼한 검사가 진행되고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첫 현역 입영 대상자가 탄생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에 1급이 나와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목표하는 부대에 열심히 몸을 맞춰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경남 지역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16,900여 명. 이들에게는 새로운 병역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학력은 병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진 고졸 미만 학력이면 보충력을 받았지만 올해는 신체가 건강하다면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대상이고 평발이거나 과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현역에서 제외됐던 신체 검사 기준은 더 강화됐습니다. 병무청은 모든 과정에서 검사 횟수는 늘리고 횟수당 검사 인원은 줄이는 등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무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시에 먼저 선별소에서 발열 체크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장에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4월 7일까지 경남에서 검사를 한 뒤 충북과 제주에서 이동 검사 후 8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79일 동안 병역 검사를 진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매일 밤 광안대교를 수놓는 화려한 불빛 덕분에 광안리는 부산의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죠. 이 광안대교에 맞춤형 조명을 설치한 업체가 부산에 있는 기업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광안대교에 불을 밝힌 지 어느덧 10년째, 이젠 해외 시작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내린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빛의 향연은 잔잔한 바다 위에 반영되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사진 속에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광안리 첫 번째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부산이 야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안리 대교랑 이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뻐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야경 명소답게 이제 야경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광안대교를 밝힌 이 조명. 부산 소재의 한 소규모 기업이 설치했습니다. 조명 개발부터 디자인, 조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까지 3년을 매달린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다 위 현수교인 만큼 전문 업체의 안전성 시험을 거쳐 바람에 강한 조명을 만들었고 관련 특허만 18개를 취득했습니다. 광안대교 맞춤형 조명을 개발한 겁니다. 아름답게 조명이 연출될 때 그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 하니만도 못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대학교 풍동실험센터에서 우리 이 현수교에 와이어에 설치가 돼도 추 역할을 하면서 더 안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부산김해 경전철 교량, 송전탑 조명 등 고객 맞춤형 개발을 통해 매년 100%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8배 가까이 높은 해상도로 광안대교를 선명하게 밝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황. 이제는 해외 진출입니다.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최장 현수교로 알려진 차나칼레교가 있는 터키 등에도 부산의 불빛을 밝힐 수 있도록 제안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토론토에 현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LED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 기술력과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외국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기업을 만드는데 꼭 목표를 두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의 야경을 책임지는 부산의 조명기업. 이제는 한국 1등을 넘어 세계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히 무허가 노후주택이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흉물이 된 빈집의 실태,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우리 집 뒤에 그것도 빈집이고 몇 년 됐어요. 말도 못해. 시래기 구득이라 시래기 구득. 영도구 신선동의 한 주택가. 주택 수채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습니다.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된 지 10년여. 고령화로 살던 사람이 떠나고 인구가 준데 더해 투자 목적 등으로 집이 거래되면서 소유주는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는 빈집이 꾸준히 늘었고 동네는 유령 마을이 됐습니다. 지역에 남은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번에 태풍 와가지고 세레뜨고 용무름이 날래고 우리 지붕에 밤 되면 바람 불고 하면 밤 되면 시끄러워 보자 뭉뭉뭉 부닥치니까. 청학동에서도 빈집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붕과 담벼락이 내려앉아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 주택. 부서진 건축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잔뜩 뒤엉켜 있는데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 딸, 또 뭐 아줌마 이리 살다가 다 이제 먼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복례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 바로 안쪽 골목. 주택들이 줄지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집보다 살지 않는 집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건물이 멀쩡하면 다행. 이곳에서도 폐허가 된 건물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2층 건물. 이 건물이 도심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목조주택의 구석구석이 뜯기고 무너져 내리면서 이 집의 출입구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구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 안에는 부서진 구조물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일부 나무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급기야 자체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 무너져가지고 내리면은 그 주변에 다 피해를 보니까 덮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덮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늘 염려되는 거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치우면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피란 시절부터 우후죽순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들. 무허가 노후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없을 뿐더러 일부는 국가 소유의 땅에 지어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도 계속 소유자를 컨택하려고 노력은 하지. 과거 자료를 찾든 뭐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그 실마리라도 잡으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게 소유자를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분들 뭐 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는 찾고 있는데. 영도구가 추산하는 지역 내 빈집은 1,270호가량. 이 중 400여 호가 정비가 시급하다고 집계됐고 특히 90채는 당장 안전조치나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지역 내 빈집들 중 무허가 주택의 규모가 더 많지만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파기되지 않은 수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빈집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면 계획과 수립하다 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3, 4층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빈집 실태 조사는 사유재산인 무허가 주택이 빠져있어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가능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의 전체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사용승이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규모의 건물만 안전진단 대상이어야 하는 터라
원도심 지역 건물들은 대다수가 공동화 및 슬럼화로부터 사전 예방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런 가운데 최근 영도구 의회에서는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에 행정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특히 정비 필요성이 큰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집을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선제적인 조치로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붕괴되면 어쩌지 그 옆에 주택에 피해를 주다 보면 가능성은 1차적으로 먼저 언급으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예산 부분이 또 구에서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있는 구상권에서 정비 하기 위해서 대지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비 넣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서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빈집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합니다. 시는 각 읍면동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의 정월 대보름 행사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전국 봄꽃 축제 중 하나인 양산 원동 매화축제가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최근 추진위원회와 논의 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공식적인 축제는 취소했지만 개화 시기에 맞춰 매화로 가득한 원동 지역 일대 분위기를 온라인으로 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세계적인 설치 작가 최정화의 살얼이라따 전시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합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은 주말 예약이 대부분 마감되는 등 전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람 인원 제한으로 보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시간당 관람객 인원은 온라인 사전 예약 50명, 현장 선착순 접수 30명으로 변경됩니다. 사전 예약은 미술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미술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입니다. 관람료는 전시 현장을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입니다. 창원시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연속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명당 동복과 하복 30만 원이며 지역 내 2만여 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창원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임산부와 출산 1년 미만의 산모를 위해 임산부 안심 119 이송 예약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임산부 전용 119 이송 예약 서비스는 임산부들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와 분만을 돕게 됩니다.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119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합천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따로 신청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시 최대 3천만 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진단 위로금은 10만 원까지입니다. 함안군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합니다. 군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주던 기존 월 13만 원의 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와 전몰 군경 유족,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도 3만 원 인상된 1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이와 관련된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